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주 경제마술사입니다. 배우고 다가가라. 칼 플레머 지연, 방어진, 웅김. 배우고 다가가라. 잭 로우와 로버트 칸의 책 풍요롭게 나이 들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컴퓨터광이라면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역할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사뭇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산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메우고 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받기도 한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역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애착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엘러메다 카운티 연구로 알려진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활동 등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가 더 많을수록 노예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년에 갇혀보던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생산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산후라면 중대한 변화도 생기기 마련이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거리 이사 등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를 지키고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배우자와의 사별도 문제다. 65세 이상 여성 중 거의 절반이 배우자와 사별했다. 가정구조도 바뀌고 있다.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1960년대에는 24%에서 현재 40%까지 늘었다. 인생의 hen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트루스 스코포는 87세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다.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도 즐겨보고 재즈며 음악 연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음식이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도 춤추는 것도 좋아해. 극장, 시, 클럽 회원이기도 한다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야. 친구들이 몇몇 있긴 한데 다들 바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난 은퇴한 사람이야. 아무 때나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다고. 아이브 켄터 77세는 트루디보다 젊고 결혼됐다. 하지만 아이브 역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 아이브의 경우 사는 곳을 옮기는 바람에 소외감이 더욱 커졌다. 그와 아내는 뉴욕을 떠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있는 뉴 잉글랜드 외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아이브는 늘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나는 줄곧 뉴욕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여기 뉴욕과 많이 다르더라고. 여기서는 유대감을 느낄 수가 없어. 은퇴 역시 그의 사회적 유대감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활기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일이다. 내 또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해. 그러면 지내기가 수월하거든. 인생의 hen자들은 60세가 되면 고립된 삶을 살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니콜 엠브리지 70세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노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자 그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늘 다가가야 해. 노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이 근방 시골에서 사는 노인들을 아주 많이 봤어. 그들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양반들은 60이나 70쯤 되어 보였지.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립되더군. 참 슬픈 일이야. 나나 남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린 딸 하나뿐이거든. 이곳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또 의자에만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인연을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인생의 hen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전략을 혼자 이용해도 좋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공유해도 좋다. 그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첫째, 배울 기회를 이용하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특히 한계해준 인생의 현자 한 분이 있다. 자그마한 체구의 두꺼운 안경, 보형 보조기를 이용해 다니는 아놀드 슈와르처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아놀드를 만난 것은 뉴욕시 노인 복지센터에서 있는 접견실에서였다. 약해 보이는 처리상과 달리 아놀드는 개구장이 소년 같았다. 난 농담하는 걸 좋아해. 이곳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와 있다 보면 그의 나이가 95세라는 사실은 아예 잊게 된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도 한 명 있다. 신체적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손수 운전도 한다. 아놀드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호기심 때문이라네. 나는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야. 독일에 있을 때는 나치며 공산주의자들, 시오니스트들과도 대화를 나누곤 했어.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 삶에서 얻은 게 많아. 컴퓨터만 해도 그래. 내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이미 80 후반이었어. 처음에는 배울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꼭 배우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내게 묻는다면 나는 꼭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 물론 컴퓨터를 가르쳐줄 손주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아놀드와의 인터뷰는 유쾌하고 유익했다. 나는 그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를 마침으로 아놀드가 빵긋이 웃으며 말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네. 원래 자네랑 인터뷰하려는 심산이었는데 하지 못했어. 인터뷰할 때 상대의 반응 보기를 좋아하거든. 다음번에는 꼭 내가 물어봄세. 둘째,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새로 잊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과 더 큰 유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한다. 예컨대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집단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 의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고 일정을 만드는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애플을 썼던 71세. 역시 남편과 사별 이후 의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다. 그녀의 충고를 들어보자. 내 인생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매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요. 남편이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젠 달라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주말을 비워두곤 했지요. 내키면 둘이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텅 빈 주말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채워 넣을 일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겐 중요하니까요. 샌디, 허진성, 89세. 역시 비슷하다. 샌디는 혼자가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혼자 살아. 애들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조지아에 살고 다른 한 명은 텍사스에 살지.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애들하고 늘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밖에도 나가고 함께 다녀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지. 바로 초대에 무조건 응하는 거야.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 갈게 하는 거야. 가기 싫건 상관없이 무조건 간다고 하지. 인간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또 새로 엮다 보면 사이언스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지만 때론 독선적으로 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는 사교적으로 지내다 보면 배우는 게 있다며 타인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 교훈은 이거야. 사교적으로 되는 법을 배워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야 해.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런 건 따지지만 주변 사람들과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무엇인지 찾아야 해.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든든한 친구를 원하기도 하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주변에 온통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게 되었어. 헌데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네. 허허, 진부를 지지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야.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중년이 되면 관계망이 좁아지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중요한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루다 늦는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머뭇거리고 망설인다. 나이 든 사람들 역시 삶이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갑작스레 찾아오지 않는다. 나이를 먹다 보면 슬슬 제약을 받는 것이 많아지는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둔 이들은 좀 더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
가족과 노화를 주제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다 보니 고령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질문은 대개 이런 식이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자꾸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큰 집에서 두 분이 사시니까 이래저래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야 집을 옮기실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좋은 시설로 옮길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나 역시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내 주변에도 굳이 그리 불안정한 상황과 고립, 귀찮은 집안일 등을 무릅쓰면서 노인을 위한 시설로 옮기는 것은 무조건 마다하는 친척들이 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큰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나는 농담삼아 고집불통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미래의 계획을 제안해도 도무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답답한 속내를 바탕으로 말이다. 아이다 머썸 91세는 매우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살다 보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지 일찌감치 계획을 세워두라고 충고한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 중 하나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야 비로소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때는 원하는 주거 형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아이다는 노후를 미리 준비해두면 본인만 편한 것이 아니라 가족도 역시 편하다고 강조한다. 나이를 먹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지. 바로 결정을 내리고 준비하는 거야.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삶의 모든 단계를 잘 보낼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삶의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 나이를 먹으면 노는 길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해. 사람들은 그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편안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골라야지. 되도록 빨리 고르는 게 좋아.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면 결정 내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 내 가족도 그런 일을 겪었지.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에 살고 계셨어. 우리는 더 나은 시설에 있는 곳으로 옮기시길 바랬지.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을 여러 곳 둘러봤어. 그런데 어디를 가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들에게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오자 원하는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당신도 스스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야. 누군가 부모님을 대신해 결정해야 했지. 부모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그런 경험을 했기에 우리 부부는 노후에 우리가 머물 장소를 미리 골랐어. 그리고 꽤 젊은 나이부터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에 들어와 살았지. 그래야 진짜 집처럼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시니까. 그 후로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살고 있지. 물론 애들 역시 우리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 나는 어째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데도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가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째,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두는 사회 풍토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며 산다. 게다가 집은 막강한 자율성의 상징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노인 거주시설에서는 사생활에 침해당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 즉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고 가족을 이룬 전형적인 세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떠나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안 좋은 편견도 보태진다.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데도 말이다.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행 주택을 임대 및 분양하는 형태부터 일정 시설에 입소해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인 거주시설은 요양원과는 다르다. 요양원은 병든 사람이나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안전하고 안락함에 질 높은 노후의 삶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시설, 프로그램이 마련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누구나 자신의 활동력, 생활 방식, 건강, 사회적 필요 정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을 위해 맞는 인생의 현재들 가운데 약 150명 정도가 노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개 살던 집을 떠나 시설로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수의 노인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시설을 꺼린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 매우 많다 보니 대다수의 인생의 hen자들이 노예의 거처로 노인 거주시설을 알아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호란과 그의 아내도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옮기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린 식당에서 밥을 먹어. 그러니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이야.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같이 해.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그러니 건강도 좋아지고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지. 다양한 관심사에 맞게 꾸려진 작은 규모의 모임도 꽤 있어. 수영장도 있고 매일 아침 모이는 당구 모임도 있고 카드놀이를 하는 모임도 있지. 나는 글쓰기 모임에 가입했어. 덕분에 자극을 많이 받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이곳에서 대부분 할 수 있다네. 론 휴턴 90세. 역시 매우 독립적인 사람으로 이전에는 노인 거주 시설에 확신이 없었다. 그는 재무관리 분야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은퇴한 후에 아내와 함께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우리는 삶을 즐겼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느라 늘 바빴지요. 여행도 함께 다녔고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어렸다. 론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간질림이 심각해져 균형을 잡거나 거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몇 번 넘어지기도 했다. 결국 그는 노인 거주 시설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옮기기 전의 삶을 해고해보면 왜 노인 거주 시설에서의 삶이 더 유익한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다. 예전에 몬테나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뮤추얼 펀드를 팔았죠. 그런데 마을에 유독 가부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목장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힘들게 노동을 해서 목장을 세운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자녀들도 다 목장 일을 하지요. 아들에게 목장을 물려주고 나서 부모님은 이 마을로 오고요. 마을에 와서도 여성들은 계속 일을 해요. 요리를 하고 집안일도 하고 계속 일을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결국 시름 약해져서는 죽죠. 난 열심히 살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기대할 일이 생기죠. 나는 그림 수업을 들을 겁니다. 널 배워보고 싶었죠. 노인 거주 시설은 꽤 괜찮은 곳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입고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사람들과 아침을 먹다 보면 우울함은 어디론지 사라지죠. 노인 거주 시설은 노인들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일 수 있다. 자율성이 없어지고 의존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노인 거주 시설에 대해 아직 관망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책에 나온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말해도 좋을 듯하다. 어쩌면 부모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없애줄 결정을 내리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나이와 싸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했다면 흐르는 시간이라도 잡아 노화를 멈추고 싶어한다. 이런 심리를 방영하던 시중에는 노화를 막아준다는 약품의 화장품, 의료 기술까지 넘쳐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이와 싸우지 마라. 나이와 싸우지 말고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신체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적응하라는 것이다. 노인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최적화라고 부른다.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최적화하고 능력을 극대화해 상실한 다른 능력으로 보상한다. 이는 노화와 싸운다는 개념과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다. 앞서 양육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었던 클레이턴 그리너프는 달리기 비유를 들었다. 인생이란 자기 앞에 놓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네. 그 길에서 만약 빨리 뛸 수 없다면 더 천천히 달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멈춰서는 안 돼.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해.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그리고는 한계의 끝을 아주 조금만 더 늘리는 거지.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니까. 인생의 현자들은 노화를 이야기하며 걷기를 자주 언급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걷기와 노화는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칼롤리나 레스 71세 해명한 지혜를 들어보자. 나는 걷기를 아주 좋아했어. 그런데 5년 전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 큰 산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더군. 한 번은 내가 자주 좋아하는 에디론덱 산에서 4명의 친구들을 만나 언제나처럼 즐겁고 신나게 산을 오르려겠지. 그런데 나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대에 그만두겠어. 무척이나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친구들에게 앞서 오르라고 하고는 혼자 산을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어. 그러고는 그 길로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선택사항들이 보이더라고. 내게 벌어질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분노하며 지낼 것인지, 혹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일단 나는 현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
그래서 매년 산으로 가서 딱 내가 오를 수 있는 만큼만 오르고 있어. 이젠 그 산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 역시 그렇게 젊지 않고. 인생의 현자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들은 달콤한 강고문구나 값비싼 어학기술에 기대어 노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그저 달리고 산을 오르고 인정하고 적응한다. 그렇게 절망이 아닌 만족의 삶을 향해 간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자취를 남기며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5가지 조언.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든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정은 차악의 적이다. 노화를 부정하면 노년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일들을 무의미하게 두려워만 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기 위한 5가지 조언을 들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듦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나이를 먹는 건 탐험과 같다.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모험을 아껴라.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병은 쾌락의 이자다. 허병, 행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뿐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거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계획을 잘 세워두라.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주변 노인들이 노인 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며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